네, 2021년 4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씩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틀렸는지 문재인 정부가 틀렸는지.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의 거짓말. 재보선에 여당이 진 지금 신한풍력 48조를 들인다 그랬죠. 할 수 있나? 대북교류 할 수 있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안군 임자 2대교에서 풍력발전 신안 앞바다에 남산타워만한 거대한 풍력발전기 1000에서 2000개를 꽂아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2023년,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1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목표는 해상풍력 물리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선다. 그렇게 기업을 통했죠. 목포와 신안과 목포, 영암을 비롯한 전남 주민과 어민단체, 지역, 노사 18개 발전사와 제조업체, 대학이 함께 이룬 쾌거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 지역 주민들한테 해상풍력연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이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연금 내놔. 물론 당장은 줄 수 없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줄 수 있는지.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연설하고 난 다음에 그는 신안군 젓갈타운으로 이동했는데 그러자 전남도에서는 도지사 이하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10명의 젊은 공무원들이 꽃다발과 플래카드 들고 나와서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왜 이제 오셨어요, 유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우주미남, 문재인 별로. 별로는 별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스타. 내 마음의 별로.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대통령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띄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사를 한 직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보다 명확해졌죠.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 중에 민간 기업들이 하는 투자가 47조 6천억 원입니다. 정부 투자는 1조도 안 됩니다. 9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민간 기업들하고 이 47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약서를 받아놓고 이런 발표를 했나요? 아닙니다. MOU, 양해각서 정도만 한 겁니다.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재보선이 있는 시점이었죠. 지금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MOU를 맺었던 18개 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MOU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알았어, 뭐 이렇게 이걸 해준다면 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네가 이걸 안 해줬으니 나는 못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계획이 정부 투자가 매우 적었던 거는 정부도 압니다. 이거 이 정권만이 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도 다 검토했던 건데 경제성이 없다가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기업들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하면 기업들은 하겠죠. 그 조건을 전제로 자기는 MOU를 맺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보선에 졌습니다. 그럼 다음 대선에서 또 그 다음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패배하면은 이 약속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멀쩡히 가고 있는 대한민국 잘 가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다 뒤집어 버렸는데 법률로서 법률도 아닌 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신한풍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얘기한 그린 뉴딜의 실체입니다. 뻥을 칠 때는 일자리 500 직접 일자리 5,600개, 간접 일자리 12만 개 떠들었는데 다 빚 좋은 개살구죠.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만 정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아요. 사기꾼은 도처에 있습니다. 조건을 이루지 못했는데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 사기죠. 잘생긴 사람이 말을 하면 잘 속아 넘어가는 것도 사기죠. 자, 문정권에서 이번에 또 한 학자 정치인께서 뭐 중국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서 북한 지역의 자유 투자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일어나고 북한 경제도 일어나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 정권이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뭐 백신도 보내주겠다는데 백신은 우리 국민 줄 백신도 없잖아요. 자,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은 우리랑 어떤 뭐 좋은 관계를 만들어도 자기네가 뭔가 공장을 유치하고 도로를 닦으려면 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 아마 핵심일 겁니다. 우리도 그 돈을 토대로 경제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정리했지만 외정 때, 대일 항쟁기 때 일본에 가서 정신대로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한 출신입니다. 이북 출신은 얼마 안 돼요. 그럼 이북 출신으로 일본에 가서 정신대로 일하다가 전쟁이 끝날 때 급료를 받지 못하고 적금을 찾지 못하고 오니까 얼마나 됐는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사나 해봤나요? 뭐 인구를 토대로 막연하게 뭐 몇백억 달러 계산을 하던데 인플레까지 계산해서 그 정확한 건가요? 북한이 받아갈 대일 청구권 자금이 적다면은 이거는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거 개인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돌아가셨으면 후손에게 줘야 되는 개인 돈이거든요. 그거를 주지 않고 국가발전기금으로 사용했죠. 강제로.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갚아줬는데 북한 퍼주기 좋아하는 문재인 정권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자금을 보류해서 북한 지역에 쓰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거 갖고 핵무기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선거가 지고 나니까.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과 청구권을 줄 게 있어도 협상은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는 반일이었잖아요. 요즘 와서는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북한하고 어떻게 교류해 보려고 하다가 했기 때문에 친일로 갔지만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창음을 밝혀버렸으니 이제 완전히 닥쳤던 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문 정권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창까지 선언함으로 해서 문 정권이 쏟아낸 남북관계에 관한 숱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됐습니다.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여당에서는 대깨문 중심으로 상당히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기네끼리 싸우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의 안위와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장난쳐 놓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밝게 보시고 딱딱 지적을 해줘야만 사이비 정치인들이 덜 나옵니다. 민주당에도 바른 정치인이 있고 좋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포퓰리스트가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